안녕하세요. 10분 핏 모의고사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를 만든 대표 저자 우민지입니다. 여러분, 작년부터 수능이 바뀌었죠? 기존의 수능은 화법, 작문, 문법에서 15문항, 문학에서 15, 독서에서 15문항, 총 45문항을 80분에 푸는 시험이었는데요. 기존 수능은 화법, 작문, 문법에 할당된 25분을 최대한 단축해서 역에서 절약한 시간을 여러분이 더 어려워하는 독서에 할애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안배를 했습니다. 수능의 앞부분인 화법과 작문, 문법이 탄탄하게 다져져 있는 학생이라면 전체적으로 시간 안배를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구조였죠. 근데 이제 문제는 작년 수능부터 학생들이 좀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 화법, 작문, 문법이 각각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로 구분이 되면서 문항 수가 11문항으로 줄어들었고, 한편 좀 더 어렵고 시간을 요하는 부분인 문학과 독서가 각각 2문항씩 늘면서 17문항, 총 34문항으로 늘어난 거죠. 총 문항 수는 45문항 80분으로 갔습니다만 바뀐 수능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한 지문 정도 항상 못 푸는 것 같아요. 또 항상 쫓기듯이 풀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은 이유가 이 때문이죠. 문학과 독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에서 최대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되겠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의 공부 목표는 단순히 정확하게가 아니라 빠르고 정확하게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선택 영역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피라미드가 있죠. 흔히 피라미드의 상단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기초가 튼튼해야, 즉 하단부가 튼튼해야 그 다음 스텝이 가능한 겁니다. 지문의 유형별로 약간씩 다른 접근법을 먼저 공부하셔야 하고요. 언어와 매체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문법의 이론을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특히 문법의 경우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론을 확실하게 정리해서 암기하는 것이 정답률을 높이는 데 더 효과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공부가 되었다면 그 다음으로 할 것은 기출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이겠죠? 하지만 애석하게도 수능이 바뀐 지 2회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평가원 기출 모의고사가 작년 6월, 9월 수능 3개밖에 없죠. 그래도 평가원 기출 모의고사를 공부하고 분석하는 것을 해보셔야 하고요. 부족한 실전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10분 피트 모의고사를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제 고3이 되면 학교에서 자율학습 시간이 많이 주어지는데 학교 수업 시간이 50분이다 보니 공통 과목까지 포함된 모의고사를 풀기 어렵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80분을 온전히 집중하고 싶은데 수업 시간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면 주변이 너무 시끄럽고 해서 집중하기 어렵다는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학교에서 자습 시간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아침 공부하는 시간을 활용을 할 때 적절한 문제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10분 핍 모의고사를 구매해서 풀어보시는 학생들에게 드리고 싶은 꿀팁이 있는데요. 혼자서 공부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내가 분명 어느 부분이 부족은 한데 정확하게 콕 집어서 어떤 유형이 부족한지 모를 때 가장 답답함을 느끼죠. 10분 핍 모의고사를 풀고 채점을 하고 오답 노트를 한 뒤에 책의 앞부분에 위치한 나만의 오답 노트라는 코너로 책을 넘겨서 틀린 번호를 체크해 보세요. 이 책을 꾸준하게 풀다 보면 내가 어떤 유형의 문제에 취약한지 또 어디에서 많이 틀리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문제인지 모를 때는 정말 막막한데 내가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부족한 부분만 채우는 정말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화법과 작문 문제 같이 보시죠. 10분핍 모의고사 화법과 작문 1회에 수록되어 있는 38번 문제입니다. 화법과 작문 세트 문항이고요. 세트의 문두부터 같이 보시죠. 가는 대학 입학을 위한 면접 상황이고 나는 학생의 자기소개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세트 문두를 통해서 지문의 유형을 먼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학 입학을 위한 면접 상황이다라고 상황까지 제시해 주고 있죠. 그러면 바로 38번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가의 면접 상황에서 대화 참가자들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 지금 이 지문 읽지 않았죠? 지문보다 문제를 먼저 보고 선지를 먼저 보고 선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회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하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한번 같이 배워보죠. 1번 입학사정관 1은 피면접자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준언어적인 표현을 동원해서 발화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우리가 그러면 이 지문 안에서 가지문 안에서 입학사정관 1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문만 조회해 가면서 읽으면 되겠죠. 그리고 학생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여러분 면접자가 학생일까요? 면접관일까요? 네, 아는 학생들도 있겠네요. 면접자는 면접관입니다. 피면접자가 학생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피라고 하면 당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면접을 당하는 사람, 그게 바로 학생입니다. 이걸 좀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1번 선지에서 우리가 조회에 들어갈 수 있는 키워드는 준언어적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런 준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이라는 것은 화법에만 해당하는 이런 준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이라는 것은 화법에만 해당하는 개념이니까요. 먼저 공부를 해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면 반만 언어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 말의 빠르기, 말의 색이, 억양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준언어적인 표현을 지문 안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 이런 말의 빠르기나 말의 크기, 억양과 같은 것들은 괄호 안에 주로 들어가 있죠. 괄호도 역시 마찬가지로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쓱 조회해 보는 것만으로도 눈에 걸립니다. 그럼 괄호에 해당하는 내용들 한번 찾아볼까요? 입학사정관 1의 첫 번째 발언에 괄호 안에 부드럽게 웃으며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런 표정과 같은 것들은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합니다. 비언어적 표현이라는 것은 언어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몸짓이라든지 손짓이라든지 아니면 표정, 눈빛과 같은 것들이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합니다. 부드럽게 웃으며 이거는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하겠네요. 따라서 1번의 준언어적인 표현은 드러나 있지 않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이 되겠습니다. 벌써 풀렸네요. 그럼 나머지 것들도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선지들을 볼까요?
입학사정관 1은 피면접자의 답변을 토대로 추가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입학사정관 1의 발언들만 먼저 보시죠. 첫 번째 발언에서는 A 학생 반갑습니다. 많이 긴장될 텐데 크게 숨 한 번 쉬고 너무 떨지 말고 잘 답변하길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입학사정관이 사정관 1은 그랬군요. 우리 학과에 입학하게 되면 그 과외 선생님과 선후배 사이가 되겠네요. 진로 희망이 한국어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국어 선생님과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라고 답변을 토대로 추가 질문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네요. 그래서 2번은 적절하고요. 3번 한번 보시죠. 입학사정관 2는 피면접자의 답변을 긍정하면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입학사정관 2 제일 첫 번째 해당하는 내용은 "자 그럼 면접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니까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겠네요. 그다음 발언을 보시면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라고 하면서 피면접자의 답변을 긍정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것도 역시 긍정하는 부분이고요. 한국어 교사 자격증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말을 가르치는 방법을 배운 대학 졸업자에게 주어지는 자격증이지요. 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정보 제공하고 있지요. 3번도 역시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4번 선지 한번 보시죠. 학생 A는 면접자의 발언을 듣고 긴장을 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면접자의 발언, 우리 방금 읽은 부분이죠. 입학사정관 1이 부드럽게 웃으면서 해줬던 크게 숨 한 번 쉬고 너무 떨지 말고 잘 답변하길 바랍니다. 요 발언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 학생 A가 크게 한숨을 쉬며 휴,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있죠. 이 부분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4번 선지도 드러나 있고요. 5번 학생 A는 대상을 비교 대조해서 두 대상 간의 차이점을 두괄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라고 했네요. 여기에서 키워드는 두괄식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부분에 있다는 거죠. 핵심 내용이. 그러면 학생 A의 답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제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는 이 대학 인근에 있습니다. 제 과외를 해주시는 선생님 가운데에서도 이 대학에 재학 중인 분도 계시고요. 등굣길이나 하굣길에 집에 가면서 보는 대학생 형 누나들의 얼굴이 무척 밝았다는 것이 인상적이었고,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이 대학교에 꼭 진학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많이 읽었는데 두 갈식으로 비교 대조하는 부분은 드러나 있지 않죠? 그럼 이 답변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니겠네요. 그 다음 답변 보시죠. 한국어 선생님과 국어 선생님은 가르치는 대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어 선생님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말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국어 선생님은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우리말을 가르치는 사람이고요.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한국어 선생님과 국어 선생님이라는 두 대상 간의 차이점을 두 갈식으로 가르치는 대상의 차이가 있다라고 서술을 하고 있죠. 따라서 5번 선지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지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실제로 문제를 푸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죠. 이런 식으로 핵심적인 키워드를 찾아 들어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작문 문제 같이 보시죠. 아까 전 화법 그 세트의 나번에 해당하는 지문이고요. 면접 상황이었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럼 40번 문제 같이 보실까요? 보기는 나의 A 부분의 초안이다. 보기를 A와 같이 수정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보기부터 먼저 보시죠. 저는 쉬는 시간마다 선생님께 적극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방법으로 학업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쉬는 시간마다 국어 선생님을 찾아뵙고
모르는 것을 여쭤봤는데 제가 자주 찾아뵙자 국어 선생님께서 앉아서 질문하라며 의자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 보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어떻게 고쳤는지 A도 한번 같이 보시죠. 우리 학교 교무실 국어 선생님 자리에는 의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를 가르쳐 주시는 국어 선생님께서 앉아 계시는 의자이고, 다른 하나는 제가 쉬는 시간마다 선생님을 찾아뵙고 질문을 해서 선생님께서 앉아서 질문하라고 마련해 주신 의자입니다. 이렇게 고쳤네요. 자, 1번. 문장을 응집성 있게 요약해야겠어. 이게 맞는 선지가 되려면 지금 보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좀 더 압축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고쳐진 것은 아니죠. 2번. 문장이 매끄럽지 않아서 일부 표현을 다듬어야겠어. 근데 일부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A의 내용이 전혀 새로운 내용이죠. 3번. 문장 간의 통일성을 높이는데 필요 없는 문장을 삭제해야겠어. 보기의 내용과 A의 내용이 아까 전에도 언급하였듯이 전혀 다릅니다. 한 문장 정도를 삭제한다고 해서 저렇게 고쳐지지는 않죠. 4번. 경험을 먼저 앞세우고 나중에 이를 정리하는 기술 방법으로 서술을 두괄식에서 미괄식으로 바꿔봐야지. 그랬는데 이것도 경험을 먼저 앞세우는 내용, 뭐 자리에는 의자가 두 개가 있다. 뭐 이게 경험을 앞세우는 내용일까요? 나중에 또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죠? 선지의 내용과 고쳐진 내용이 적절하게 조응한다고 보기가 어렵죠. 그쵸? 이게 미괄식으로 바뀌었다. 뭐 이거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런데 보기의 내용이 두괄식도 아닙니다. 따라서 4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죠. 5번 선지 한번 내용 같이 보시죠. 첫 문장이 너무 식상해. 이 글을 읽는 입학사정관의 흥미를 끌 만한 문장으로 시작해야겠어. 라고 했는데 보기의 내용이 저는 쉬는 시간마다 선생님께 적극적으로 질문 드리는 방법으로 라고 시작을 하는데 비해 A는 우리 학교 교무실 국어 선생님 자리에는 의자가 두 개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왜 의자가 두 개 있을까? 입학사정관의 흥미를 끌만한 문장으로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를 A와 같이 고쳤다면 지금 수정한 이유에 부합하는 선지는 5번이 적절하겠네요. 이렇게 전체 지문을 읽지 않더라도 일부 내용을 가지고 일부 내용을 토대로 해서 조회에 들어가는 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먼저 푸시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다 읽어봐야 알 수 있는 문제들은 나중에 푸시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세트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데 시간이 세트들을 전체적으로 다 해결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굉장히 압축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해 보시고요. 오는 6월 모평 모두 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파이팅!